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사회문화 두 번째 지문이고, 이민과 이중차분법. 이중차분법 이거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같죠? 연계 지문이네요. 봅시다.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이민은 잠깐만요.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경제적인 데서 찾을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은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의 공급이 늘을 때 사업장 수요가 없다면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가능하면 더 싼 값으로 하려고 할 거니까,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비경이 된다.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다. 상승한다.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서 유민자가 유입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됐다. 유입돼서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승해서 유입됐다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의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 이런 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밝히기가. 하여튼 원인이 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중차분법의 사용이다.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A,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그 다음에 유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유입하지 않았을 때 임금 변화, 이건 유입했을 때 나타나는 임금 변화,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각 임금 변화인 A, 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이 중첩되었다고 하여 이중차분법, 두 번 이중으로 차가 뺀다라고 하니까 이중차분법이라고 부른다.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유입이 안 되더라도 오르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 요만큼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민자 유입이 생기니까 이제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이중차분법.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인 B, 에서 A를 빼면은 이민자 유입만으로, 요인이 요것만 되니까,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 순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것이다. A, 그러니까 이건 발생하지 않았다
됐다면, 그죠? 유입이 안 됐다면 이 정도 올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밖에 못하는 거니까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정한 상황에서 그 임금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라 가정 상황이니까 실제로 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날지 실험실에서랑 또 실제는 다르죠. 많은 학자들이 이중창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제 A를 구하기 위해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왔다.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째는 이민자의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은 지역, 뭐 비슷한 지역인데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의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제 유입됐다 그러면 요 사이를 구한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유입되기 전에 요때 전후, 요때 이후의 전후 이걸 본다는 얘기네요. 그죠? 둘째 방법의 경우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의 기준 시점 x가 있고, 그죠? x 1년 전, 그죠? x가 있으면 x 1년 전을 y, x 1년 후를 z, 그죠? 1년 z라 하면은 a는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를 측정하고 b는 x에서 z로의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다. A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 변화, 그러니까 유입되지 않았을 때 임금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일단 유입된 시점이니까, 그죠? 유입된 거, 그러니까 요때 변화를 보는 거고 요때 변화를 보는 거다. 이게 또 뭔가 좀 오차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이 있다. 이중천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중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등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전반적으로 작았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 공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죠? 그 자체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소비 규모도 커지고 면서 노동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자체가 또 소비를 해야 되니까. 즉 소비 증가에 따라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이민자가 유입하면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기계를 도입을 안 하고 키오스크 이런 거 도입 안 하고 그냥 사람을 써버린다는 거야. 싸니까. 그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기계화가 더 일찍, 그러니까 임금이 비싸니까 키오스크로 구매하겠지. 그죠?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세 번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일부 현지인은 이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하여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평균 임금 수준은 오히려 향상된다. 그러니까 저임금은 이제 이민자들이 해버리니까 또 올라간다. 관리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에 대해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뭐 임금에 별로 영향을 안 주더라. 뭐 그런 식의 이거 마킹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3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읽어보시고 또 봅시다. 2번,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4번으로 되어 있네요. 넘어가고 3번, 가를 적용하여, 그죠?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어보시고 이거 답은 5번이다. 그죠? 5번이다. 이거 맞죠? 넘어갑니다. 4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3번이네요. 그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오케이. 까지 보고 넘어갑니다.